빅데이터 사용에 관한 비평문. 저는 빅데이터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는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주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별, 투명성과 같은 윤리적 문제들 또한 존재합니다.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에 따른 윤리적인 논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윤리적 공백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관련 법규나 사람들의 인식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해 느리게 성립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할 때에는 아주 신중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수학적인 모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수학적인 모형 프로그램은 결국 효율성을 이끌어내어 빅데이터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데 여기서 이러한 대량 살상 수학무기 수학적 모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숫자의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되는 이 모형은 수백만 명의 기회를 박탈하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조차 갖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알고리즘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고 싶어 하던 제품이 광고에 떠있고 여러분이 보고 싶고 평소에 흥미가 유튜브 화면에 추천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힘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아주 편리하고 내 니즈에 맞는 것을 추천해줌으로써 아주 좋은 것은 맞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알고리즘이 내가 한 일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뜻이고 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임으로 인해서 이런 알고리즘 추천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술 발달과 인터넷 보급으로 사람들은 광고 업체들이 자신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터넷 세상에서 드러낸 선호도와 패턴을 토대로 수많은 모형을 나누고 분류되어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런 정보는 약탈적인 광고, 표적 광고의 연료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사람들만 골라서 지킬 수 없는 거짓 약속을 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드는 약속을 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악질적인 광고의 연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돈이 궁한 사람에게는 고금리, 단기 소액 대출에 대한 제한을 일부러 알고리즘을 통해 쏟아붓는 것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약탈적 광고는 전형적인 대량 수학 살상 무기인데 이런 광고는 절박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표적 공략을 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약탈적 광고물은 대부분 거짓인 성공 로드맵을 약속하면서 잠재 고객에게 갈취한 돈을 극대화할 방법을 궁리합니다. 예전 방식인 우편 광고물과는 달리 인터넷에서는 아주 우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계 스스로가 우리 데이터를 낱낱이 조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희망, 두려움과 바람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영리 대학들은 가짜 뉴스에 따른 온라인 표적 마케팅 리드 창출을 하였습니다. 리드 창출의 목적은 판매를 목적으로 잠재 고객 명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 대학들 마케팅 예산 중 2.3%가 리드 창출에 사용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학위를 마쳐라, 자격이 된다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띄우고 그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는 전화번호를 포함해 몇 가지 개인정보를 요청받았고 얼마 뒤 영리대학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살상 무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들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리대학의 행위가 본격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시점은 학생들이 수업료와 제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영리대학에 발을 들이고 졸업장을 딴 학생들에게 졸업장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미국 7대 도시의 고용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영리대학은 커뮤니티 칼리지보다 가치가 훨씬 떨어졌습니다. 영리대학의 졸업장은 거의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영리대학의 학비는 주요 공립대학교의 학비보다 20% 비쌌습니다. 빅데이터는 또한 민주주의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미국 성인 3명 중 2명이 사용하는 아주 거대하고 대중적인입니다. 페이스북은 투표 메가폰이라는 도구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에 널리 퍼뜨려 다른 이들이 투표를 하게끔 독려하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실험을 통해 페이스북은 최소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그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페이스북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은 모두 수많은 사람에 관한 막대한 정보와 더불어 자신들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신문, TV 뉴스와는 다르게 현재의 대기업 페이스북은 관여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뉴스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언어 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게시물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집단 뉴스피드에는 부정적 게시물을 절반 이하로 줄인 반면 다른 집단 뉴스피드에서는 긍정적인 게시물을 줄였습니다. 이후 조사해보니 사용자가 실제 갖는 감정이 변화하였습니다. 즉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만 명이 가진 생각을 아무도 모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선거 전략에 이용한 오바마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오바마 데이터팀은 후원금을 낼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그 집단이 갖는 욕구와 두려움은 물론 그들 행동을 변화시킬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그룹과 비슷한 다른 유권자를 찾아 유권자